네, 12월 30일 장 마감 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은 유안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점 한상혁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한상혁 과장한테 왜 그러지 그러실 수도 있는데 오늘인가요? 오늘부로 네. 발령이 났나요? 네, 오늘 드디어 승진이 됐습니다. 차장님으로 승진을 하셨다는 좋은 소식을. 네. 하여튼 유안타증권이 인재를 알아보는군요. 아닙니다. 815가 거의 다 키워주신 것 같고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를 낳으신 분은 저희 부모님이지만 저를 기르신 거는 815다. 네, 815가 가슴으로 낳은 자식 한 차장이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좋은 일이니까 웃죠, 뭐. 그래가지고 우리 한 차장님이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 가운데서 네, 댓글 다신 분들, 네, 순전히 본인 마음에 의거해서 좋은 댓글 달아주신 분 3분, 예, 추첨을 해서, 예, 치킨을 쏘겠답니다. 네,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승진탁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야식으로 드시고 싶은 분, 저 댓글 달아주시면은, 네, 저희가, 내일, 예, 오늘 방송 나가니까 내일 한 12시쯤, 네, 당첨자 3분 선정해가지고, 공지하겠습니다. 그분들은 그럼 이제 저희 쪽에 메일 보내셔서 핸드폰 번호하고 성함만 보내주시면 핸드폰으로 네, 치킨 쿠폰을 쏴드리는 하겠습니다. 걸로.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축하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2021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내일은 없고요. 시장은 안 열리고요. 1월 3일에 개장을 하는데 1월 3일에 개장을 할 때 9시에 개장하는 게 아니죠. 10시에 개장을 합니다. 또 9시에 모니터에 앉으시고 왜 호가가 안 움직여? 컴퓨터가 고장났나? 이러지 마시고요. 10시에 개장을 하니까요. 1월 3일에는 10시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거래 그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한다면 어떤 건가요? 좀 밋밋한 것 같기도 한데. 최근 그렇죠. 어제랑 오늘이라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장세가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제 오늘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28일까지는 이 대주주 양도세 이슈 때문에 개인들은 어마어마하게 팔았고 이 파는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갔죠. 특히 기관에서는 이제 금융투자에서 많이 받아갔는데 어제부터 상황이 180도 완전히 바뀌었죠. 개인들은 다시 어마어마하게 다시 담기 시작을 했고 어제 한 1조 8천억 산 것 같은데. 어제 양시장 해가지고 한 3조 원 가까이 샀죠. 3조 원 가까이. 오늘도 마찬가지로 양시장 해가지고 한 1조 넘게 매수가 들어왔으니까요. 한 1조 2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으니까요. 근데 이걸 또 매도한 쪽은 이제 기관과 또 외국인이 또 여기다가 됐다 집어 던지는. 그러니까 참 외국인과 기관 그 패턴을 보면 1%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네요. 그렇죠. 그들은 이제 1% 시장 대비해서 시장 대비해서 딱 정확하게 1%라도 수익을 더 내면 그게 성공이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배팅을 하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이제 삼성전자의 시안 공장 낸드 생산 차질 이슈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오늘 강세가 보였고요. 그리고 또 오늘 장 시작 전에 들썩였던 이슈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에서 미국 신약 회사인 바이오젠을 인수할 것이다. 라는 좀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규모가 40조 이상 50조 정도 되는 그런 빅딜의 M&A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7% 이상 갭상승하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국내 치매 관련 종목들 대부분이 갭상승하면서 출발을 했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이거 사실 무근이다. 사실 무근이 기사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 보고 전부 다 냈습니다. 그래서 커다란 음봉들이 발생을 했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좀 이런 기사들이 많아요. 단독 기사 해가지고. 지난번에도 많았잖아요. 진짜 완전 악의적인 완전 오보. 네, 맞습니다. 조작한 뉴스. 그리고 며칠 전에도 현대차에서 수소차를 거의 포기했다. 그러니까 수소차 포기했던 뉴스가 갑자기 확 돌아가지고. 그게 나오면서 수소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한 10% 가까운 하락을 전부 일제히 했는데 또 이제 또 정정 얘기가 나왔죠. 기사가 나왔죠. 그러면서 포기한 거 아니다. 포기한 거 아니고 그냥 연구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개선점을 마련을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더라도 현대차가 단 한 번도 수소차에 대해서 포기한다는 적도 없었고 또 이게 최근에 본다라고 하면 원래 수소차라는 게 승용차를 대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죠. 상용차죠. 상용차. 그러니까 버스라든지 트럭, 지게차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인 거고, 제네시스 모델 하나가 수소
모델 하나가 그게 뭐 모델 출시가 조금 지연됐다라고 해서 이게 현대차가 이 수소차를 포기하는 것처럼 기사를 써내가지고 이제 엊그저께 수소와 관련된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는데 오늘 또 그와 반박되는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반박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요즘 이렇게 뭐 단독 해가지고 뭐 기사가 나오면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뉴스가 아니라 단독인 경우 그거 보고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해가지고 네. 움직였다가는 낭패가 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뭔가 단독 막 해가지고 기사가 나오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고 또 되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사실 무근이래라고 하면서 그런 적 없는데 이런 기사가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잘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뭐 수급이 주도하는 장세예요. 어제 오늘 수급이 주도하는 장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조만간 정리가 될 수급이다. 언젠가는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수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점차 기업들의 펀더멘탈에 내년도 실적에 주목하는 시장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1월에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시장이 좀 괜찮았어요. 항상 1년 12달 중에서 1월이 항상 보게 된다면 좀 주식하기가 좀 수월했던 달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연초에 대한 뭔가 희망을 부풀리는 그런 기대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연초에는 글로벌적으로 매우 큰 행사가 두 가지가 있죠.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행사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국내 제약바이오 업종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이 그렇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1년의 바이오 업종 트렌드를 잘 알 수 있는 잘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이 행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기술 수출도 정말 심심찮게 정말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코스닥에서 제약바이오 업종이 차지한 비중이 정말 크니까 이런 제약바이오 업종이 움직였을 때 당연히 코스닥 시장 분위기에 훈풍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형 이벤트가 또 하나 있죠.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CES 역시도 최첨단 기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이고 이곳에서는 국내 IT 부품들 이런 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이제 2년 만에 이번에 오프라인으로 열리는 행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올해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이번에 중국 업체들이 전부 다 참석 안 하기로 했어요. 대거 빠지기로 했거든요. 아무래도 미중 갈등이 좀 있다 보니까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대거 불참을 선언을 했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첫 기조연설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기업들의 위상을 한번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LG전자 그리고 뭐 현대차도 이 최첨단 자동차를 선보일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볼거리가 많을 것으로 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내년에는 정말 LG그룹, 그러니까 LG전자도 이번에 CES에서 최첨단 가전제품을 정말 많이 선보일 거거든요. 그리고 LG그룹들이 내년도에 한번 일을 한번 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왜 그러냐면 LG전자를 비롯해서 LG이노텍, 그리고 LG디스플레이, LX세미콘까지 이 LG그룹이 원래 이제 애플이랑 파트너십이 굉장히 강한 그렇죠. 그룹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내년도부터 애플에서 새로운 신제품이 출시가 되거나 안 그러면 출시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로 든다고 하면 AR 기기. AR 기기가 애플에서 내년 말에 출시가 될 건데 만약에 내년 말에 출시가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부품 오더는 그 전에 다 내려올 거잖아요. 그러면 2분기부터 부품 오더는 다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스펙, 그러니까 부품의 스펙이라든지 이게 조율하는 과정은 1분기에 대부분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돼서 2분기에는 우리가 몇 대를 생산을 할 테니 니네들 몇 대를 준비해라 라는 오더가 내려지고 3분기에 이게 조립이 돼서 4분기에 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플이 AR 기기를 내년 말에 출시를 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1분기부터 이 LG그룹과 관련된 특히 IT 색깔이 강하게 묻어있는 LG그룹들은 한번 들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애플카. 이 애플카가 내년도에 큰 화두이자 주제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파생되는 게 자율주행 쪽으로 파생이 될 수가 있는 거고 LG전자가 이 자동차 전장화에 대해서 올인하기 위해서 모바일 휴대폰 사업 부분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전장 사업에 대해서 진심으로 좀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애플카와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도 이 LG
그룹사들 또는 LG와 또 그 밑에 있는 부품사들까지도 큰 좋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러한 기대감이 이미 좀 반영이 돼서 요즘 그 자율주행 쪽에 크게 좀 움직였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LG 이노텍을 중심으로 한 카메라 모듈 예, 맞습니다. 이쪽도 좀 움직였고. LG 이노텍이 지금 대장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이런 흐름을 잘 보셔야 될 게, 심심치 않게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지금 많이 좀 들썩들썩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이게 LG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이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에서 변화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삼성전자가 이 LG 디스플레이로부터 패널을 공급받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물론 아직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닌데 돌아가는 정황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 현재 삼성에서는 차세대 QD OLED TV를 내년 초에 처음으로 공개를 할 겁니다. 근데 사실 명실상부한 글로벌 TV 판매 1위 업체인 삼성이 이게 내부적으로 OLED TV를 내년에 최소 200만 대 이상을 좀 판매할 것이다. 이런 계획을 세워진 걸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삼성 디스플레이 연간 QD 그 생산 능력이 현재 연간 100만 대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부족한 패널을 그 누군가에게 사와서 TV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LG 디스플레이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선 중국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율이 안 나오고 기술이 안 올라오고 와져 있는 상태고 현재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100만 대? 그 정도의 생산 캐파가 있기 때문에 삼성에서 부족한 디스플레이를 누군가에게 사와야 된다라고 하면 그 대상이 LG밖에 없습니다. 사실 LG 디스플레이밖에 없으니까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와 그 삼성전자와의 코업이 좀 강해진다라고 했을 때 LG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객사를 확보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역시도 요즘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는 상당히 화두 그리고 좀 화제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내년도에 이제 좋아진다고 뭐 내년도래 봐요. 뭐 다음 주부터 내년인데 좋아질 만한 그렇다면 지금 계속 좋았던 그 LG 이노텍이라든가 이런 쪽이 될 것이냐 아니면 뭐 새로운 LG 관련 회사들이 부각이 될 것이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연말 분위기가 내년까지도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LG 이노텍과 관련된 이 회사들이 더 갈 것이다. 네,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애플이 한번 방향을 정하면 이건 뭐 일회성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최소한 뭐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것도 지금 애플에서 처음 개발을 해서 지금 뭐 한 10년 넘게 좀 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애플에서 지금 발매되는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산업의 트렌드를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LG 이노텍은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기업 자체가 완전히 레벨할 수 있는 기회가 잡았다라고 보여지고 그 시작이 지금 2021년에 4분기에 시작이 됐다라고 하면 이 기세가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LG 이노텍이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이 LG 이노텍과의 그 거래하는 그리고 애플과의 관계가 많은 회사들 부품단에서도 상당히 기회가 클 거라고 보고 있고 아직 그 밑에 있는 부품사들은 주가가 올라간 게 미미합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낙수 효과라고 하죠. 점점 이제 온기가 퍼지다 보면 내년도에 이쪽에서 상당히 큰 시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제 가장 먼저 시세를 내는 거는 이제 LG 그룹 쪽이 될 것이고. 예, LG전자, LG 뭐 디스플레이, LG 이노텍까지 이런 LX 세미콘 여기도 LG 그룹사니까 이런 데까지 이제 큰 LG 그룹사들이 큰 중심을 잡아준다라고 하면 그 밑에 부품사들이 따라가는 그런 형국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올해 가장 그 주도주로서 큰 상승을 이뤄냈던 게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들이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찬반이 그 연속적으로 계속 시세를 분출하는 섹터는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이 힘이 좀 더 갈 것이다. 사실 2차 전지 업종 내 산업의 전망에 대해서는 의심은 없어요. 이게 뭐 계속 성장을 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은 없는데 다만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2차 전지 섹터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올해에도 상당히 많은 수익을 얻었고 내년도 이쪽에 대해서 계속 투자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내년 1분기 정도는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역시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죠. 이게 이제 기계적인 패시브 펀드의 매매 동향이 나오면서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정해진 스케줄대로 본다라고 하면 1월 11일과 12일의 양일간에 거쳐서 기간도의 수요
매치기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1월 27일 날 상장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 뭐 공모가 밴드가 25만 7천 원에서 3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30만 원에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그냥 공모가 상당 30만 원에 결정이 될 텐데 그러면 시가총액이 한 70조 2천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하고 난 다음에 좀 더 올라가 가지고 한 100만 원 이상 뭐 이렇게 거래가 된다라고 봤을 때 이런 큰 종목이 상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 매매라든지 패시브 펀드에서는 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계적인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우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그 FTSE 지수라든지 MSCI 지수 여기 무조건 편입이 될 겁니다. 무조건 편입이 될 거고 FTSE 지수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조기 편입이 결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 2월 3일에 리밸런싱이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된 LG 에너지 솔루션이 담고 다른 종목들 파는 이런 리밸런싱이 진행이 될 것 같고 MSCI 같은 경우에는 2월 정기 변경일이 2월 28일입니다. 아마 이때 좀 리밸런스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이 두 지수에서는 약 5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규모? 이 정도에서 리밸런싱이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때는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지수 자체가 시가총액 자체를, 그러니까 시장 자체를 추종하는 지수이기 때문에 아마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대해서는 영향이 있겠지만 2차전지 뭐 업종 내에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문제는 ETF죠. 2차전지라든지 자율주행 같은 이런 ETF에 포함된 종목들 중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국내 ETF에서의 그런 리밸런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이 되는 거는 3월에 있을 선물옵션 동시만기 그때 좀 리밸런싱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MSCI 지수라든지 ETF에서 2월과 3월에 리밸런싱이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2차전지 업종 내에 그런 밸류체인 종목들은 기계적인 패시브 매도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1분기 정도까지는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언제든지 기계적인 매매가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2차전지 소재죠. 그러니까 2차전지와 관련된 다른 주식을 팔아서 이걸 살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1분기 정도는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고 1분기가 좀 지나고 난 다음부터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그 애널리스트는 그 다른 주식을 팔기보다는 LG화학을 팔아서 그 비율만큼 이거를 좀 채울 것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게 물론 LG화학을 팔 거예요. 근데 LG화학이 시가총액이 한 40조 정도 되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면 뭐 70조짜리가 상장해서 100조가 될 건데 그러면 40조를 팔아서 100조를 채워야 된다라고 하면 그 갭 차이가 크잖아요. 그리고 이 LG화학도 전량 매도가 못 나갑니다. 왜냐하면 LG화학에도 2차전지와 관련된 소재 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패시브 펀드라든지 ETF, 그러니까 2차전지에 추종하는 ETF에도 LG화학을 일정 비율을 좀 담아놔야 돼요. 담아놔야 되면 결국은 LG화학 40조를 다 팔아가지고 100조를 사는 것도 이것도 모자란데 40조를 다 팔지도 못하고 100조가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종목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꼭 그 2차전지 섹터만이 아니라 다른 대형주들도 좀 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 규모가 한 5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는 매도가 좀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뭐 70조면은 뭐 거의 시총 3인가요? 70조로 하면 3이고요. 3위. 상장을 해서 만약 100조 원을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2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물량인 건데 근데 참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하면 LG 화학 주주들은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거 결국 이런 가치가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한 건데 그 열매 하나도 해서 걷지 싹 못하고 배제가 됐으니 어쨌건 이것이 시장을 좀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2차전지 소재주 예. 좀 하긴 그 지금 뭐 물적 분할 이슈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완성 배터리 업체에 대한 관심이 사그러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소재주에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건데 네.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할 만한 회사가 나왔으니 그 거기에 관심이 자금이 이쪽으로 쏠릴 수 있다. 수밖에 없다. 라고. 진짜 이번에 그 상장하면 그 정말 여기다 몰빵할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진짜 제 생각에는 만약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했어요. 그래서 공모가 30만 원 찍고 난 다음에 시가총액이 한 70조 정도로 그 정도 수준이다. 상장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그 정도 수준이다. 그러면 저는 살 것 같아요. 70조 만약에 그 시가총액 미치다 또는 그 정도 수준이면 저는 살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모두가 좋다고 할 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모두가 이렇게 그런 걸 예상할 때 이번에 뭐죠? 그 SK 스퀘어. 네. 전부 그 SK텔레콤하고 그 분할하고 나서 이게 갈 것이고 이거 프리미엄이 엄청 붙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았죠. 빠졌다가 올라왔죠. 네, 엄청 빠졌잖아요. 네. 이것도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근데 상황이 좀 다른 게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지금 진행 중이에요. 뭐 상승 과정이 진행 그렇죠. 중이고 지금 다시 상승하고 네, 있으니까. 앞으로 더 상승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입장인 거고 제가 한 2주 전인가요? 그때 SK 스퀘어가 많이 빠져 있어서 이거 공매도까지 나오면서 빠진 거기 때문에 이걸 사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왔는데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좀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좀 다른 거는 이쪽은 SK 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에서 분사해서 나온 거고 SK텔레콤이 워낙 고배당 주식으로 사람들 그 펀드에 인식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배당주 펀드에서는 SK 스퀘어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을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SK 스퀘어는 그냥 매도가 나오는 거고. 이게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그 28일까지 주가가 올랐어요. 그때 사야지만 배당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까지 오르고 어제 오늘 SK텔레콤은 또 많이 빠졌거든요. 그거는 배당을 노리는 수급들에 의해서 그런 교란적인 부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SK 스퀘어가 상장하고 난 다음에 빠졌을 때 상당한 투자 기회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은 좀 강세를 보일 것이다.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자들 역시도 관심이 굉장히 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 그 내년 1분기 뭐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런 수급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시장을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요. 일단은 뭐 전체적인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수적으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2차 전지 업종에 한해서는 내년 1분기 정도는 좀 조심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내년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2023년에 이거 세법이 개정되는 거 아시죠? 세법이 개정됩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라는 것이 새로 생겨나는데요. 이게 뭐냐면 원래 지금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과세잖아요. 매매 차익에 그렇죠. 세금 안 내잖아요. 근데 2023년부터는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가 됩니다. 5천만 원 정도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그리고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25% 과세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열심히 주식을 해서 1년 동안 해서 3억 원을 벌었다고 치세요. 3억 원을 벌었으면 5천만 원 공제를 하고 2억 5천에 대해서 20% 세금을 부과를 하니까 5천만 원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게 2023년부터 시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올해 잘 생각해 보세요. 올해 4분기 주식시장이 굉장히 재미가 없었습니다. 왜 재미가 없었느냐? 대주주 양도세 이슈 때문에 많은 물량들이 개인들이 매도가 알게 모르게 진행이 됐었고,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재미없었단 말이에요. 내년 4분기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4분기에도 상당히 재미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대주주 양도세 이슈는 여전히 있으니까. 그리고 2023년부터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럼 우리가 주식으로 정말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시기는 1분기, 2분기, 3분기. 저는 그렇게 봐요. 내년도에 정말 중요한 한 해라고 보고 있는데 2023년에 과세를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주식으로 바짝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1분기, 2분기, 3분기. 이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이때 수익을 좀 많이 좀 벌어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사실 2023년에 이 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상당한 많은 자금이 이탈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큰 돈을 운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뭐 몇천만 원 이렇게 개인 투자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세금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정말 뭐 주식 100억, 200억씩 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 1년에 수익이 몇십억씩 돼요. 그러면 여기서 세금 20%씩 떼인다고, 25%씩 떼인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국내 투자에 할 매력이 없어요. 그냥 미국 가서 하지. 네, 그렇죠. 미국에서 어차피 FE라든지 이런 거 사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분들이 주식 투자에서 했던 거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고 절세가 되기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이게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하면 그런 자금들이 좀 많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긴 그러네요. 일단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계산만으로도 25% 정도의 수익을 가져가고 일단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해외 주식 할 때 양도세 내는 거 아시죠? 해외
시세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는데, 그러면 양도세 그냥 해외 주식 해가지고 수익 나서 양도세 내나, 미국 그러니까 애플 사가지고 수익 나나, 뭐 삼성전자 해가지고 수익 나나 똑같이 세금을 낸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애플 사고 마겠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을 좀 위축시키지 않을까. 2023년부터는 물론 이 시행령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연기됐었잖아요. 네, 연기될 가능성이 있어요. 연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발 좀 연기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네, 제발 좀 연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뭐 대통령 뭐 내년에 바뀌고 뭐 그러면 뭐 아마 연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만약 연기가 안 된다라고 했을 때, 만약 이대로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3분기까지 열심히 한번 해보자. 3분기까지, 그러니까 부지런히 내년은 3분기까지 열심히 주식 투자해서 돈 벌자. 그리고 4분기부터 쉬자. 알겠습니다. 또 얘기 들어보니까 또 그럴 것도 같네요. 그 대형 그 수급이 또 상당히 빠져나가는 요소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1분기, 2분기, 3분기 열심히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또 사실 이때가 과격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또 지금 떠오르고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 어쨌건 그럼에도 주식시장은 좀 강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저는 뭐 지난번 시간에도 뭐 테이퍼링, 금리 인상 이런 이슈에 의해서 국내 하반기 시장이 좀 흔들렸다라고 하면 실제적으로 내년에 딱 들어섰을 때 미국이 과연 금리 인상을 지금의 스케줄대로 올릴 수 있을까? 라는 데서 의구심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만약에 미국에서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주식시장이 체력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할까?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금리 인상과 관련된 스케줄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금리 인상을 안 할 거라고 보는 투자자들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3번이냐 4번이냐 이 얘기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은 시장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 금리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리의 절대적인 레벨 수준은 굉장히 낮다. 그리고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너무 그렇게 주식시장에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 굉장히 좀 제한적, 올해보다 오히려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시장에서 동진 세미캠, 노스볼트 관련 호재가 떴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얘기인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동진 세미캠이요. 동진 세미캠은 제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좀 소개를 드렸던 종목이죠. 이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마 전에 그 가짜 뉴스로 상한가까지 장중에 올라갔다가 맞아요. 쫙 빠진 데잖아요. 제가 이거를 곤욕을 한번 치른 적이 있어요. 제가 많이 그 이상으로 상승했네요. 왜 곤욕을 치렀냐면, 제가 이때쯤에 제가 증권방송에서 동진세미캠을 공식적으로 추천을 했어요. 추천을 했는데, 이날 이제 가짜 뉴스가 나왔죠. 이렇게 뭐 윗골이 되게 길게 났나. 이날 이제 가짜 뉴스가 나오면서 뭐 삼성전자에서 뭐 인수를 한다더라 뭐 이렇게 그때 가짜 뉴스 나와가지고 상한가를 가고 난리가 났었죠. 그 다음에 아니다 그러면서 다 빠졌잖아요. 전화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네가 가짜 뉴스 뿌린 거지 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고생을 많이 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잘 돼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제 시세를 이렇게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 동진세미캠은 좋아요. 원래 이 회사는 반도체 소재, 그러니까 EUV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고요. 삼성전자에. 이번에 이제 삼성전자에 EUV용 포토레지스트가 공식적으로 퀄을 통과를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삼성전자에 이제 납품을 시작을 할 건데, 이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수출 제한 목록을 걸 정도로 상당히 신경 썼던 분야였고, 삼성전자 역시도 이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했던 분야인데 국산화에 최초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한 바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진세미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인 음극재 바인더 같은 경우를 준비하고 있죠. 준비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스웨덴 회사인 노스볼트 향으로 장기 공급 계약을 이미 맺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노스볼트라는 회사는 올해 이제 처음으로 공장을 지어져서 배터리를 이번에 새롭게 셀을 생산을 하거든요. 그 공장 바로 옆에 동진세미캠의 그 음극재 바인더 그 공장이 지어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본업에서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에 성공시키면서 실적이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거고 거기에 지금까지 없었던 2차 전지와 관련된 매출이 내년부터는 발생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그림에서 굉장히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최근에 이런 시세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이것의 시세는 지금 뭐 전서부터 이제 관심을 가지셨던 주식이니까 좀 계속 앞으로도 유지가 될 것으로 보시나요? 워낙 이런 단기 이슈에 올랐다가 급락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뭐 단기간에는 좀 많이 올랐어요. 사실 단기간 좀 많이 올랐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이해관계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선별해서 들으세요.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제 고객님들한테 포트폴리오에 이미 심어져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해관계가 있다는 부분 미리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어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량 이격을 좀 좁히는 과정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최종 목적지는 이게 최고가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내년도에 앞서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와 관련된 응급제 바인더 매출이 나온다라고 하면 아마 재평가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다시 한번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충분히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2차 전지와 관련된 주식들이 좀 힘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로 미국 시장이 리비안이라든가 루시드의 어떤 약세, 이런 조정, 이런 것들을 꼽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회사들 역시도 이제 상장하고 상당한 멀티플을 높게 받고 있어요, 진짜. 그렇죠. 엄청나죠. 뭐 포드보다 더 높다고 하는데 뭐 전기차 한 대 뭐 아직도 못 팔았는데 이제 뭐 이렇게 포드보다 높다라는 거는 정말 멀티플을 높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지금 수준도 되게 비싸죠. 비싼 주식이 뭐 테슬라는 안 비쌉니까, 사실. 테슬라도 엄청 테슬라도 비싸죠. 비싸죠. 네. 그래서 계속 이 조정은 좀 그러니까 2차 전지와 관련해서 미국 시장에서는 계속 이런 조정이 좀 이어질 것이다. 이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못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당장은 못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점차 이제 미국에서의 그런 인프라 투자 법안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사회 간접 자본을 이용을 해가지고 충전소라든지 이런 걸 짓기 위해서 많은 지금 법안을 준비 중에 있잖아요. 이게 통과가 되는 순간에 모멘텀 한번 붙을 거라고 좀 생각하고 그때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 전까지는 조금 정체되고 조금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는 시간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동안 뭐 이 루시드라든가 리비안의 어떤 기대 심리, 테슬라의 어떤 기대 심리로 올라왔던 주식들은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럴 수 이해하면 있죠.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 그 리비안 그 자동차 영상을 봤는데 근데 진짜 좋긴 하던데요. 리비안 한번 동영상 유튜브 같은 데 한번 찾아보시면 와, 그리고 정말 잘 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리비안 자동차는 저도 한국에 출시되면 한번 사보고 싶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내년도 우리가 좀 돈이 될 만한 구석이 어디가 있을까 한번 이렇게 좀 하나씩 점검해 보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돈을 벌고 싶은 거잖아요. 2022년에는 말씀하셨듯이 1분기부터 열심히 투자해서 3분기까지 돈을 좀 벌고 4분기에는 쉬어야 되니 우리 한 차장님은 그러기 위해서 어디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쳐다볼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세상에 없던 물건이 만들어질 때, 여기에 정말 큰 투자의 기회가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게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았을 때는 정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템베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종목들이 태어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올해 그런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일부가 관찰이 됐었어요. 세상에 없었던 NFT 또는 P2E 뭐 이런 개념들이 도입이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정말 많은 시세를 냈지 않았습니까? 내년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었던 거, 우리가 생소하고 우리가 잘 몰랐지만 하지만 뭔가 새로운 게 나타났을 때 시장의 관심이 좀 집중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요즘 제가 12월 이번 달에 들어서 가장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에너지를 쏟는 분야가 AR 기기, VR 기기 이쪽이에요.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보통 하드웨어가 먼저 개발이 되고 뒤따라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거든요.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근데 이거는 조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하게 소프트웨어가 먼저 개발이 되고
하드웨어가 뒤따라서 지금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메타버스와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프트웨어는 많은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관찰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도입하려고 하고. 근데 이거를 정작 구현해낼 수 있는 기기는 뭐 기껏해야 이제 메타에서 개발한 그 오큘러스 이 정도밖에 없고, 이제야 글로벌 IT 회사인 애플이 내년 말에 출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삼성전자 역시도 2023년 정도에 출시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게 뒤따라서 하드웨어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쪽 AR 기기라든지 VR 기기 쪽에 굉장히 큰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품따 하드웨어 쪽에서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앞서 LG 그룹주들을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LG 그룹주 역시도 애플과의 파트너십이 굉장히 강하고 이와 관련된 부품단에서의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종목들을 지금 계속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 두 가지는 이런 종목들이 있었죠. 동훈아나텍과 BH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갔어요. 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동훈아나텍하고 BH인데, 일단은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이 햅틱 드라이브 IC를 생산하는 업체죠.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슬금슬금하면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이 햅틱 드라이브 IC의 적용 자체가 뭐 AR 기기뿐만 아니라 자동차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용 범위가 넓혀지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데,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이 햅틱 드라이브 IC 칩을 상당히 오랜 기간 연구 개발을 했었습니다.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훈아나텍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 매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BH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BH 역시도 애플과의 그런 협력이 굉장히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AR 기기를 쓴다라고 하면 OLED를 쓸 수밖에 없고, OLED 패널을 쓸 수밖에 없고, 거기에 BH가 RFPC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내년도에 폴더블과 관련된 부품 수요까지 증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BH는 내년도에 완벽한 턴어라운드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 좀 갖고 있어서 여전히 뭐 좋게 내년도에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 최근에 이제 또 보는 종목이 말씀은 안 드렸지만 이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더구전자. 최근에 2, 3일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더구전자는 뭐 하는 회사냐면 이 스티프너라든지 브라켓이라고 불리우는 이 카메라 모듈 쪽에 수평을 잡아준다든지, 그러니까 노이즈를 좀 없애준다든지 이런 조그마한 부품이 있어요. 이 부품을 원래 LG 이노텍에 납품했었고, LG 이노텍은 이걸 카메라 모듈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애플에 이제 납품을 하는 건데, 이 더구전자 같은 경우가 원래 과거에 LG 이노텍과 굉장히 카메라 모듈 부분에서 되게 끈끈하게 잘했던 그런 업체거든요. 그래서 더구전자 역시도 애플에서 AR 기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상당한 수혜를 좀 많이 입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연말 하면서 2, 3일 동안 좀 올라온 폭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기다렸다가 한 8,000, 한 5, 600원? 그 정도 수준 온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우리가 한번 좀 매집을 해보셔도 좋을 종목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얼마 안 해요. 지금 뭐 1,500억도 안 해요. 1,429억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정말 이제 애플 쪽에 뭐 카메라 모듈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순식간에 좀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한번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그 지금 소형주 얘기하시니까 아까도 이제 우리 내년 1분기에 좀 1월 달에 좀 어려울 것이다. 그 여러 가지 수급 문제로 대형주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년도도 올해처럼 중소형주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시나요? 저는 10년 넘게 주식을 하면서 항상 중소형주 위주의 장세를 했습니다. 아, 대형주 장세가 온다 해도? 네, 항상 중소형주에서. 이유가 있어요? 성장성에서는 일단은 대형주에서, 그렇죠. 뭐 대형주 이미 예를 들어 삼성전자 예를 든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지금 8만 원에 사가지고 이거를 뭐 20만 원, 30만 원에 가는 그 게임을 하기는 솔직히 힘들잖아요. 힘들고. 변동성이 크니. 예, 중소형주에서 정말 똘똘한 중소형주를 잘 사서 매출 성장이라든지 그 기업을 정말 내 자식처럼 키운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장의 스토리를 보면 재밌더라고요. 커나가는 과정을 보면 당연히 수익도 이제 뒤따라오고. 그래서 저는 뭐 대형주 장세가 온다 해도 항상 365일 중소형주 장세다 생각하고 주시장을 바라봤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이쪽, 그러니까 높은 수익률을 그 생각하다 보니 결국 이쪽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주 쪽에서는 뭔 놈의 그런 변수가 많은지 중성주가 많은 게 아니에요? 아니요. 대형주 쪽에 이제 뭐 패시브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 그러니까 담는 것 때문에. 예, 뭐 이런 쪽에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솔직히 뭐 대형주가 오히려 더 저는 어렵더라고요. 이게 예, 수익 내기가.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내년도 돈 버시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그러셨는데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8.15 가족분들한테 정말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마무리를 한번 좀 해보자면요. 조금 아이러니할 수가 있는데 내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까 해서 제가 평소에 뭐 개똥 같은 그런 주식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저도 이제 증권사에 있다 보면 많은 고객들하고 이제 동료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수익을 잘 내냐? 그리고 지금 어떤 종목 지금 사야 되느냐? 이런 말씀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식시장에서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경제 분석을 한다든지 시황을 잘 읽는다든지 이런 거는 실제적으로 볼 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고, 너무 시황과 경제 분석에 몰두해서 숲을 좀 놓치고 나무만 보는 그런 우려를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거 알지 못해요. 이게, 알지 못한다라는 게 정답이고요. 이걸 공부로 해서 내일 시장이 어떻고 뭐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뭐 시장이 어떻게 된다더라 이렇게 공부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되고 매크로가 어떻게 돼서 이거 저도 이렇게 말을 하지만 정말 그때그때마다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주식시장이라는 게 뭐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온갖 것들이 다 망라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든 변수들을 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에 대한 고민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정말 훌륭한 분들이 본인들의 각자의 뷰와 생각을 아낌없이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그 논리와 사고 과정을 우리는 끊임없이 배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현상이 벌어졌을 때, 저 사람은 이 현상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구나. 이런 논리와 사고 과정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배우고 어떤 다른 현상이 생겨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대신에 시장이라는 거 정말 너무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시장을 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업을 사지, 종목을 사지, 시장을 사지는 않잖아요. 물론 ETF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정말 내가 공부해서 수익을 벌 수 있는 거는 시장 공부한다고 수익 나는 거 아니고요. 기업을 공부하셔야 돼요. 정말. 기업을 공부해가지고 되는 거는 그 기업이, 과연 이 기업이 돈을 많이 벌 거냐.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것이냐. 이거는 공부하면 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신경 쓰고 노력하고 시간과 공을 많이 들여야 될 부분은 시황 분석이 아니라 기업 공부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년에는 정말 기업 공부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트레이딩 많이 좀 하지 마시고요. 샀다 팔았다 그런 트레이딩 좀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국에서 중장기 투자가 어렵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중장기 투자를 하셔서 그 기업의 성장성을 믿고 한번 가신다라고 하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정말 이거 실제 있는 사례인데, 이 방송 제 고객님들 다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짓말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심택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제가 제 과거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 심택이라는 종목 있잖아요. 제가 이 종목을 작년 그러니까 보시면 이 종목을 2020년 작년 연초 이때 어마어마하게 매집을 했습니다. 고객들한테 설득해서 이거를 좀 좋아 보입니다. 이게 뭐 패키징 기판 쪽이 앞으로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일본 자회사가 턴어라운드를 하고 정말 좋아질 수가 있으니 이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좀 사보시죠라는 권유를 정말 많이 해드렸어요. 그러다가
이게 코로나가 빵 터집니다. 이게 코로나 터질 때거든요. 이게 코로나 빵 터져요. 그래서 물려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이때 심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보다 좀 타격이 컸던 게 유상증자도 발표했어요. 주주 배정으로. 코로나가 터졌는데 이제 유상증자 주주 배정까지 이거를 발표를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저 이거 고객들한테 정말 제 고객들한테 콜 다 돌려가면서 이거 신주인수권까지 사자 우리가 그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신주인수권이라는 거는 유상증자를 할 때 그 유상증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 권리도 매매가 되는데 한 5일간 매매가 됩니다. 근데 상당히 변동성이 커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이렇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니까 신주인수권 자체도 굉장히 똥값으로 거래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신주인수권까지 제가 가능하면 막 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다 받았거든요. 다 받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상당히 이제 좋게 이제 흘러갔죠. 근데 제가 딱 실수를 한 게 있냐면 뭐냐면 이 종목을 제가 이때 다 팔았어요. 이때. 거의 이제 고점으로 봤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가가 고객님들 단가가 한 6,000원, 7,000원, 그러니까 신주식 것까지 막 사가지고 유상증자까지 다 받았으니까 아마 뭐 5천 몇백 원도 계셨을 거고요, 뭐 6,000원 뭐 이렇게 됐을 텐데 이걸 이제 15,000원, 2만 원대 팔았어요. 고객님들도 되게 좋아하셨죠.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심택이 이렇게 주가가 또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올라가는 게 패키징 기판이 뭐 좋아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때도 똑같은 얘기 있었어요. 앞으로 이게 좋아질 거라는 얘기 똑같이 있었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만약에 이때 5,000원, 6,000원 이때 사셨던 분이 지금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면 이 주식이 오늘 역시도 만약에 뭐 한 8% 이렇게 상승하잖아요. 그러면 이 주식이 뭐 10%가 상승했을 때 한 단가가 5,000원씩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평균 단가가 5,000, 6,000원이신 분들은 내 원금에서 100%가 수익이 나는 겁니다. 하루에 100%씩 수익 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단타 트레이딩 하신다는 분 뭐 하루에 정말 잘 하신다 상한가 먹어봤자 뭐 30%잖아요. 이 수익률 못 이겨요. 이 수익률. 100%씩 수익 나는 거, 내 계좌 잔고가 하루에 100%씩 올라간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수익률은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주식을 싸게 잘 사가지고 정말 그 기업의 성공 스토리와 성장 스토리를 그대로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업들 찾아보면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분명히 또 그럴 기업들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런 투자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따 다 팔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거를 이만큼의 그릇은 아니었던 거죠. 이렇게까지 끌고 갈 수 있는 그릇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저도 반성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제 그릇도 좀 키워보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고 제 다짐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역시도 너무 시장과 시황 이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그 기업의 좀 본질적인 펀더멘탈에 좀 더 집중하는 한 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 결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얼마나 저기에 판 분들은 약 오르겠어요. 약 올라 죽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장기 투자, 정말 괜찮은 주식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가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가 그 장기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멘탈 관리를 잘 해야 되겠네요. 그 확신이 흔들리는 때 왜 흔들리냐면 결국은 시장이 흔들리는 거예요. 시장이 그렇죠. 왜냐면 흔들리니까. 전망이 안 좋은 뉴스가 막 나오거든. 맞아요. 잘 보시면 뭐 금리가 어떻게 된대, 테이퍼링이 어떻게 된대, 뭐 미중간의 무역 분쟁이 어떻게 이런 그 기업과 상관없는 시장의 이슈 때문에 내 멘탈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내가 투자하는 거는 본질은 그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만 보셔야 돼요. 그 기업만. 그래야지 안 흔들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험들 아마 한두 번은 다 있을 거예요. 엄청 많으실 그러면서 거예요. 반성을 하는데 이 반성을 해도 이게 오래 못 가. 금방 또 시장에 머무르다 보면 또 잊어버리고 하는데 진짜 이걸 뭔가 그 뭐랄까 자기의 어떤 뇌를 훈련시키는 어떤 강력한 어떤 그 방법을 사용해서 이걸 항상 기억하고 있으면 큰 수익에 도움이 되겠네요. 네. 계속 뭐 리마인드를 할 수밖에 없죠. 뭐 저 역시도 뭐 매일같이 리마인드를 하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저 한상혁 차장님, 예, 오늘부로 이제 차장 승진을 하셔서 오늘 방송 보신 분들 가운데서 댓글로 네, 축하한다. 네, 그런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3분 뽑아서 전화로 그 카카오 그 치킨 상품권, 문자로 제가 네,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치킨 야식 드시고 싶은 분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근데 요즘 새해 같지가 않아가지고 우리가 항상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네, 그래요. 좋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안 차장님도. 받으십시오. 네. 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